예. 예, 2023년 12월 4일이죠. 음력으로는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날씨가 이제 포근하고 저도 오래간만에 아주 집에서 뒹굴뒹굴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그 최동석 그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오늘 7시 30분에 추미애 그 전 대표님의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정치 현황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픽션의 형태로서 장편 소설인 장하리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사회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국가 권력에 맞서서 민중이 그 권력에 도전해 가지고 한 번도 정권을 교체해 보지 못했던 조선 600년의 역사를 아주 피토와 갈구하였던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가를 보는 통찰력이 거기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600년 동안에 지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600년의 속에 우리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렇게 이제 교체되고, 또 우리도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는 이런 그 과도기에 조선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 역사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조선 600년의 역사와 더불어서 또 한 번도 우리가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쟁취하지 못했던 우리 이 민중의 역량과 잠재력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오늘 그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 연구소와 더불어서 함께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친필로 적어 보았습니다. 400년의 구테타 시대의 종말, 여기 앞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앞에가 400년의 구테타 세력들의 종말, 이런 이름으로서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그래서 뒤에는 한국 문명사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처지와 입장에 놓여져 있는가, 이거를 한번 심층심리적으로 한번 적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통일연방 모형 51번째 나는 통합도다 5번째 마지막 강의죠. 5번째 마지막 강의로서 왜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은 일란성 새 쌍둥이고
그들은 촛불 통학을 배신하였는가? 그리고 이 충청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예, 쉽게 말해서 충청도를 까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제가 지역 황토를 뭐냐면은 연구하고 우리가 조선 팔도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그 다음에 연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이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뭐냐면 연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찍이부터 그 영호남을 비롯해서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그 다음에 조선족, 그 다음에 북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도 함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필수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 충청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이라든지 그 다음 지금 현재 정치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유인태가 왜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까는가? 그 다음에 이상민은 왜 충청도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5선 국회의원이면서 마지막에 탈당해서 배신하는가? 그리고 김종민은 왜 이낙연이 똘마니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행동했던 것과 다르게 이 김종민 국회의원은 행동하는가? 그리고 대다수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왜 그 심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제 두둔하고 문재인과 더불어서 윤석열을 그들이 난 옥동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지난 조선 건국 600년 동안에 400년 동안의 구테타 세력들의 종말,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선조부터 해가지고 인조, 영조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왕으로서 군왕으로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과 비열함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가짜 양반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짜 양반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허가받은 그 범죄 집단 변호사, 법조인들과 허가받은 범죄 집단 검찰, 허가받은 의사 이런 말들이 우리가 벌써 30년 전에 이미 그 말이 나돌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영국과 미국의 리더십의 그 수직적 리더십에 조언을 하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 문명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열등감이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요거를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적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나라가 이제 주원장에게 이제 쫓기면서 원나라가 북원으로 돌아가게 되죠. 북쪽으로 원나라가 이제 철수하게 되는 것을 북원이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 고려 조정에서는 친명파와 친원파가 이제 맞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최영 장군 같은 경우가 친원파고요. 그 다음에 친명파가 이제 이성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연말 선초에 우리의 선택은 조선을 건국해야 되느냐, 건국해야 되지 않느냐를 두고 이미 고려는 국운이 기울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도읍을 창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졌다. 이것이 저 개인적인 결론이고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도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방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조선을 건국했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하고 난 이후에 약 200년 동안에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문화가 매우 뭐냐면은 발전되고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우리 조선에서 그런 문화적으로 더 많은 업적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뭐냐면 훈민정음이라든지 용비어천가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우리가 은혜하고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의 말을 발음을 우리가 훈민정음을 통해서 동국정운이라든지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렇게 반포하고 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바로 자연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바로 범어이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대 때 많은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여기에 큰 공로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신숙주 보완제 신숙주 선생이시죠. 보완제 신숙주 선생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또 부작을 지냈던 채말리 같은 선생도 아주 큰 업적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최대의 우리가 학자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 명종 때까지 명종 때까지는 뭐냐면 그런 대로 우리가 조선이 평화의 시대를 걸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동북아의 가장 큰 군사 강국이었던 일본이 그리고 외죠. 외가 뭐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노부 이런 상거래에 의해 가지고 풍신수길에 의해서 이제 전국이 통일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죠. 이미 임진왜란은 예고된 일이었고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6년 전에 이미 일본은 풍신수길이가 조선을 정명가도를 통해서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를 먹으려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신수길이는 실질적으로 명나라를 정복해서 명나라 황제가 되고 싶었던 정말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선조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국난을 대했을 때 우리나라 임금들이 어떤 작태와 행태를 했는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람이 바로 이제 선조이기 때문에 이 선조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가 바로 비열함의 극치로 이제 치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왕들의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선조, 인조, 영조라는 것이죠. 선조, 인조, 영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들을 뭐냐면은 지난 400년의 쿠데타 세력들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선조를 비롯해 가서 인조, 영조에 걸쳐서 바로 스스로 군왕으로서의 위엄과 자기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임금으로서는 또 군왕으로서는 하지 못할 온갖 비열함과 비굴함과 비겁함을 뭐냐면 다 보여줬던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신하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유교의 나라인 그 조선이 후기 300년 동안은 바로 가짜 양반의 시대였다. 그 가짜 양반의 시대를 전밀청 가정시켰던 세력들이 바로 서인계 노론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보여준 작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기에 가장 중심 인물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김장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의 뭐냐면은 이제 그 제자들인데요. 김장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시열이죠. 송시열. 예, 송시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충청절을 기반으로 한 가짜 양반들의 그 극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은진송 씨를 욕할 마음이 없고요. 단지 송시열이가 했던 행태를 보면은 유교의 나라에서 행동은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일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조, 인조, 영조를 거치면서 이 비열함을 다 보여줬는데, 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료한 행동들이 선조, 인조, 영조를 거치면서 특히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면서 서인계 노론이 권력을 잡아서 그것이 송시열에 이르기까지, 또 이것이 세도 정치를 통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뿌리 깊이 뭐냐면은 우리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제가 400년의 쿠데타 세력들의 종말이다 이렇게 해서 인조 반정의 쿠데타라든지, 그 다음 세도 정치, 풍량조씨라든지 영민씨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동에 있는 장김씨, 그러니까 안동김씨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인동장씨, 그 인동 그 김씨들을 말하는 것이죠. 장김씨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세력들이 뭐냐면은 세도 정치의 쿠데타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일 부역 쿠데타,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 이념 갈등의 쿠데타. 제가 앞에서도 강의했지만은 인조 반정의 쿠데타 세력들은 서인계 노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의 쿠데타는 아까 말했듯이 풍량조씨, 그 다음에 영민씨, 인동 그 장씨이고요. 이념 갈등의 쿠데타는 바로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의 쿠데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는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말하고, 11.2 군사 쿠데타는 전두환이 노태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검찰 쿠데타는 바로 윤석열 쿠데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뭐냐면은 권력을 틀어지고 기층민족을 억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저해했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조선 600년의 역사를 한 번도 권력을 민중들이 권력을 정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 포획되고 규제되어 있는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들의 반대 세력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삼족을 멸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 현재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이거 지금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400년의 쿠데타 세력의 이제 종말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현대 정치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력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줄을 선 곳이 바로 뭐냐면 이 일명 가짜 양반, 가짜 보수, 그 다음에 극우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가짜 양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조 반정 이후에 뭐냐면 그들이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냐면은 오늘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이 조선시대의 사대부의 가짜 양반들의 행태와 그 다음에 극과 속이 다른 음흉주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을 던지는 척하면서 뭐냐면은 쇼하는 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은스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유교의 뭐냐면은 가짜 양반의 행세를 그럴듯하게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들은 뭐냐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착취하는 구조로서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경쟁화시키는 것을 몸에 배어 있는, 이거를 서계차경이라고 말을 하죠. 이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은 맞서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도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가짜 양반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로 노영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종민이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유인태라든지 기타 노영민이라든지 지금 이제 친문 세력이라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작자들, 그 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따르는 작자, 이거를 문바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뭐냐면 국민의힘들과 똑같은 놈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뭐냐면 옷만 더불어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마음과 정신 상태는 모두 다 뭐냐면은 아까 400년의 구테타 세력들과 동일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옷과 더불어민주당의 간판만, 문편만 달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와해시키고 배신을 때리는 자들을,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깜짝까지 속았던 문재인이, 그 다음에 깜짝까지 속았던 뭐냐면은 이낙연이, 깜짝까지 속았던 정세균이, 깜짝까지 속였던 박지원이, 깜짝까지 속였던 김진표, 깜짝까지 속였던 박병석이, 심상정이, 전해철이,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쓰레기들이 뭐냐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옷을 입고 간판을 내걸고 뭐냐면은 지금까지 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한국의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낮에는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면서 밤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술 처먹으면서 뭐냐면은 호의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직하고 진실이 없고, 또 어떠한 뭐냐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인식과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윤석열에게 권력을 넘겨주고서도 자기가 스스로 비판할 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뭐냐면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지금 현재 양산에 내려가 평산마을에 가갖고 책 장사한다 하든가 책 금고 하는 이런 비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미래를 향한 추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낙연과 더불어서 아무 계획도 하지 않은, 미래를 향하는 어떤 추진력도 가지지 않는 입장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놈들은 바로 아까 앞에서도 했죠. 수직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얼굴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지, 옷만 더불어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고, 문표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으로 뭐냐면 아까 서인계의 노론이라든지 국민의힘의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라 있어.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맞서서 바로 이 수평적 리더십은 뭐냐면은 바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이 방식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 문명사, 일본 문명사에 동북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환국 문명사를 제가 복원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국 문명사에 가장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정신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열등감이 지금 현재 너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한국사회 적자이면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열등감에 지금 현재 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우리가 오늘날까지 바로 사대주의로 나가게 되는 어떤 저는 모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은 바로 사대주의를 낳고, 사대주의 중에서도 자주 사대주의자가 있고 맹목적 사대주의자가 있는데, 이 맹목적 사대주의자가 바로 아까 선조, 인조, 영조를 거치면서 바로 서인계 노른들이 뭐냐면은 맹목적 사대주의자로 오늘날까지 400년 동안에 뭐냐면은 호호식하면서 권력을 향유하고 있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무엇이냐? 바로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행동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겁함과 비열함과 비루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스파이로 말하는 사람들도 바로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행동들을 아주 뭐냐면은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공익적 가치를 저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한 구조라서 인간을 수직적 리더십으로서 뭐냐면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키고 경쟁화시키고 하는 존재로서 뭐냐면은 해왔다는. 그래서 돈이면 전부 다고 자식 출시면 모두 다 뭐냐면은 내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으로 찍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늙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돈과 추세와 결합해서 남긴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인간 존엄과 행복을 뭐냐면 내팽개 쳐버렸기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되었고, 더 심한 사람은 뭐냐면은 반도덕 반윤리 인격 장애자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서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집단이라든지 김건희가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망조의 길로 가게 되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께서 바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독일 스위스식 정치 모델, 독일 스위스식 뭐냐면은 경제, 독일 스위스식 뭐냐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지시하고 명령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평적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대학자인 우리가 이태계의 이론적 이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칸트의 뭐냐면 삼비판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서, 자유와 자유를 위해서는 자유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자기 비판이 필요하고, 그 다음 비판적 사고, 초론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강화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오늘 적어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오늘 이렇게 뭐냐면 마지막 5번째 강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환국민학소는 골장 김도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